네,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에서 파워 BI를 잘 설치하고 데이터 업로드도 잘 해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B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이 많은 기능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다 학습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봅시다 라고 하는 건 조금 많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의 실기 시험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그 문제들을 각각의 파트별로 나눠서 이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이 문제들은 파워 BI에서 이렇게 설정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풀어보면서 파워 BI를 여러분들이 익혀보시면서 문제도 풀어보시면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파워 BI를 먼저 켜주시고요. 저번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데이터를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자, 빈 보고서에 보시면 데이터 가져오기 그리고 엑셀 통합 분석 저번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불러온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껐다가 다시 켠 거라서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고자 하는 데이터는 똑같습니다. 자전거 대여 현황이라는 엑셀 파일을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이 엑셀 파일은 여러분들이 엑셀이 설치가 되어 있으시면 한번 열어보세요. 엑셀로. 그러면 두 개의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두 개의 시트가 대여소 현황이랑 그리고 자전거 대여 이력이 될 거예요. 엑셀 파일에서 이 두 개의 시트에 해당하는 대여소 현황, 자전거 대여 이력이 파워 BI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불러오시게 되면 이 시트들에 해당하는 이 내용들이 파워 BI에서는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체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데이터 변환을 눌러주시면 파워 쿼리 편집기가 띄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파워 쿼리 편집기에서 왼쪽에 보시면 대여소 현황 그리고 자전거 대여 이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쿼리에서 두 개의 테이블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엑셀 파일을 열었을 때 각 시트에 해당하는 내용이 파워 BI에서는 다음과 같이 테이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워 BI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지금 파워 쿼리 편집기인데요. 파워 BI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여느 다른 그런 사무 자동화 프로그램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파워포인트라든지 혹은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위쪽에 보시면 파일, 그리고 홈, 변환, 열추가, 보기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원본 새로 만드는 거, 닫기 적용, 그리고 열 선택하고 제거하고 행을 유지하고 제거하고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지금 다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하나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를 풀면서 이번에는 행 유지, 행 제거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 쿼리 편집기에서 왼쪽에 보시면 쿼리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테이블들이 목록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이 위치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쿼리를 선택을 하시잖아요. 테이블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쿼리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미리 보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쿼리 설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 쿼리 설정에서 속성이라든지 아니면 적용된 단계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적용된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편집기에서 뭔가 작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 작업의 내용이 각각의 단계별로 저장이 돼요. 그리고 이 단계를 나는 다시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X 버튼 눌러서 되돌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번에 말씀드린 자전거 대요소라는 엑셀 파일을 불러왔고, 자, 이 파일에서 실제 문제가 어떻게 제공이 되는지,
제시가 되었는지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는 방식으로 같이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문제 한번 봐볼게요. 제가 통합 퀴즈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실제 전체적인 문제를 가져다가 제가 전철이 해당하는 내용만 떼왔어요. 혹은 조금 수정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데이터 가져오기 및 편집을 수행하세요. 라는 식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하위 주제를 읽어보면 데이터 파일을 가져오고 우리 데이터 파일은 지금 가져왔죠. 파워쿼리 편집기를 통해서 테이블의 데이터를 편집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구사항을 한번 보면 가져올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가져왔죠? 자전거 대여 현황점 엑셀 파일. 이 파일 안에 자전거 대여 이력, 대여서 현황 테이블을 가져오세요. 가져왔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게 뭐냐면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실기 시험에서 문제가 나올 때 지금 이런 꺽쇠로 시작하고 꺽쇠로 끝나는 이런 형태 있잖아요. 이것은 테이블을 표기할 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실기 시험에서. 그리고 대여서 현황도 꺽쇠로 시작하고 꺽쇠로 끝났잖아요. 이거는 테이블이라는 의미예요. 헷갈리지 않게끔 주의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필드 이름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자전거 대여 이력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에서 대여서 번호라는 필드가 있어요. 이 필드의 이름을 대여서 번호로 바꿔주세요. 라는 요구사항이에요. 자, 여기에서 지금 내용을 보시면 이번에는 대괄호로 시작하고 끝났죠. 이거는 필드를 표기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테이블은 지금처럼 표현을 하고 그 테이블 안에 있는 필드를 표현을 할 때는 다음 같은 기호를 이용을 해서 표현한다. 차이점을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데이터는 잘 가져왔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데이터를 잘 가져왔죠. 그러면 두 번째, 필드 이름 변경.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필드 이름 변경은 두 개의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자전거 대여 이력 테이블에 대여서 번호로 변경하고, 그리고 대여소명을 대여소명으로 변경해 주세요. 라는 두 가지예요.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를 변경을 하실 때는 어떻게 변경하시면 되냐면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변경하시면 되냐면 자, 먼저 데이터를 잘 가져왔고요. 자전거 대여 이력에서 자전거 대여 이력 쿼리를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대여서 번호라는 필드가 보이실 거고 칼럼이 있죠. 네. 그리고 대여소명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테이블 내에서 칼럼 그리고 필드 똑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지금 보면 이름이 대여서 번호, 대여소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이름을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자, 할 땐 어떻게 변경하시면 되냐면 되게 쉽습니다. 대여서 번호의 필드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더블 클릭하세요. 변경할 수 있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끝났어요. 되게 쉽죠?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거 대여소명도 똑같이 대여소명도 지우세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시면 끝났습니다. 네, 되게 심플합니다. 네. 자, 그럼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두 번째 요구사항은 끝난 거예요. 필드 이름을 변경하세요. 라는 것은 아주 심플하게 해결이 됐고요. 자, 그 다음 요구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변경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값 변경. 자전거 대여 이력 테이블에 대여 건수, 이용거리, 이용시간이라는 칼럼이 있는데, 필드가 있는데, 이 열에서 이런 하이픈으로 되어 있는 그런 값이 있대요. 이 값을 공백으로 바꿔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바꿔주세요. 라는 거거든요.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대여 건수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쪽에 보시면 자, 지금 하이픈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용 거리라는 필드에도 들어와 있는 걸로 보여요. 이용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러한 데이터의 값을 어떻게 바꿔주세요? 공백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값을 변경하실 때는 어떻게 변경을 하시면 되냐면, 일단 먼저 대여 건수, 이용 거리, 이용 시간 3개의 필드에 대해서 바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세 필드를 전부 다 한꺼번에 선택하세요. 한꺼번에 선택을 하실 때는 물론 선택은 그냥 단일 선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만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이어서 다른 것도 선택을 하시려면 컨트롤 누르면서 이용 거리, 컨트롤 누르면서 이용 시간, 그러면 선택이 돼요. 혹은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거에 있는 걸 Shift를 누르면서 클릭을 하시면 한 번에 선택이 돼요. 이건 윈도우에서도 똑같은 기능으로 쓸 수 있죠. 폴더 여러 개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뭐 파일 여러 개 선택하시거나 똑같습니다. 자, 아무튼 3개의 필드를 선택을 하시고 값을 바꾸시려면 어떻게 변경하시면 되냐면 위쪽에 보면 변환 보이시죠? 변환. 변환을 먼저 누르세요. 변환. 자, 변환을 눌렀으면 중간에 값 바꾸기가 있을 거예요. 값 바꾸기. 값 바꾸기를 누르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찾고자 하는 값은 하이픈이고 바꿀 값은 공백으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백을 하나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공백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넣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 위치의 데이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값을 변경하시려면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다음 요구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구사항을 보시면 데이터 형식을 바꿔주세요. 자전거 대여 이력 테이블에 이용 거리라는 필드가 있을 텐데 이 필드의 타입을 10진수로 바꿔주세요. 각각의 칼럼들에 대해서는 이 칼럼에 저장되는 값이 어떤 형태로 저장되면 되겠어 라는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타입과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 형태가 있고 10진수가 있고 정수 형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해요. 이런 적절한 타입으로 바꿔주세요 라는 건데요.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이용 거리라는 필드의 타입을 10진수로 바꿔달라 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용 거리를 한번 봅시다. 이 이용 거리의 타입을 변경을 하시려면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 보이시죠? 이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기 전에 왼쪽에 뭐 대여서 번호 같은 거 한번 보면 대여서 번호에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대여서 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각각 필드의 데이터 타입이 이런 형태야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용 거리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타입은 여러 가지 형태의 타입들이 있습니다. 10진수, 고정된 10진수, 정수, 백분율, 날짜부터 시작해서 뭐 텍스트, 뭐 불린 형태, true와 false와 같은 그리고 이진 형태 다양하게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이용 거리 같은 경우에는 뭘로 바꿔달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10진수로 변경해 달라 그랬어요. 10진수. 자, 그러면 10진수로 눌러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변경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참고로 파워 쿼리에서 파워 BI에서 이야기하는 이 10진수라는 건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수를 포함한 형태의 10진수입니다. 아시겠죠? 네, 꼭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보면 정수랑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요구사항을 보면 자전거 대여 이력 테이블의 대여 건수하고 이용 시간이라는 필드가 있는데 이것들은 정수 형태로 타입을 바꿔주세요 라고 있습니다. 자, 대여 건수 그리고 이용 시간 이 두 개의 컬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 타입이 결정이 안 되어 있네요. 이거를 정수 형태로 바꿔달라는 거죠. 바꿔줍시다. 정수 이것도 눌러가지고 정수 변경해 주시면 돼요.
참고로 좀 더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아까 이 세 개의 칼럼에 대해서 하이픈으로 되어 있는 거를 공백으로 바꿨잖아요. 자, 근데 공백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뭐 십진수 혹은 정수 형태로 바꾸니까 그 공백이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널 값으로 바뀌었어요.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수나 아니면 십진수 형태, 이런 숫자 형태로 변경이 되게 된다면 공백과 같은 이런 문자들은 널 형태로 변경이 되는구나, 널 값으로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필기 수업 시간에 공부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널 값과 같은 이런 결측지 형태의 데이터는 연산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결측지를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연산을 수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좀 잘 파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좀 더 이어서 한번 봐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공백 제거가 나와 있어요. 공백 제거. 공백 제거. 이 공백 제거라는 건 값 중에서 중간에 혹은 뭐 중간이라기보다는 앞이나 뒤쪽에 쓸데없이 공백이 많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에 유용해요. 그래서 대요소 현황 테이블의 대요소 명열에 보면 각 문자 앞에 공백들이 있을 텐데 이걸 일괄 제거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대요소 현황 테이블의 대요소 명이래요. 대요소 현황 테이블에서 대요소 명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뭔가 딱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은 없는데요. 근데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보면 대요소 명 앞에 뭔가 좀 공간이 많이 띄어져 있죠. 오른쪽에 자치구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약간 좀 많이 띄어져 있어요. 그래서 공백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을 공백을 제거해 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공백을 제거해 주시려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위쪽에 보시면 변환 보이시죠? 변환.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서식 보이시죠? 서식. 자, 한번 눌러볼게요. 서식에 보면 공백 제거 보이시나요? 공백 제거. 공백 제거 눌러주시면 공백이 바뀝니다. 자, 제가 이거 누를 텐데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잘 봐보세요. 지금 공백이 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들어가는지 한번 봐볼게요. 공백이 없어지는지 한번 봐볼게요. 공백 제거. 조금 살짝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앞에 공백이 있었었고 이 공백을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공백 제거는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